7만 6천여 건의 기사, 118만 8천여 개의 베스트 댓글, 총 8,840만여 회 조작으로 만들어진 여론. 이른바 드루킹 일당이 벌인 불법 여론 조작의 결과물입니다. 드루킹 일당은 포털 사이트들을 대상으로 여론 조작 작업을 벌이기 위해 불법 프로그램 킹크랩을 개발했고, 그렇게 킹크랩은 포털 사이트의 여론을 바꾸는 걸 넘어서서 정치 상황을, 나아가 대한민국의 방향 자체를 바꾸게 됩니다. 박근혜 정부 시기 탄핵 정국부터 본격 가동된 킹크랩. 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급격하게 활동이 증가했고, 그렇게 문재인 대통령을 탄생시킨 개국 공신 중 하나. 여론 조작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 정권 초기에도 친정부 여론 조성을 위해 활약한 킹크랩과 드루킹 일당. 그 일당이 벌여온 범죄 행각들이 하나둘 수면 위로 올라오며 고발 등이 이루어졌지만, 검찰과 경찰은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내리고 넘어가던 상황. 그런데 민주당 사상 최악의 자충수로 영영 묻힐 뻔했던 이 초거대 범죄가 세상 앞에 실체를 드러냅니다. 대통령으로서 문재인의 적법성에 치명적인 사건. 정권이 교체되면 문재인 대통령 본인을 비롯해 그 측근 세력들이 줄줄이 감옥에 가게 될 수도 있는 상황. 어떻게든 꼬리 자르기로 사건을 덮어야만 하는 집권 세력. 마치 한 편의 드라마 같은 이 기막힌 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필명 드루킹, 본명 김동원. 그는 2000년대 초반부터 정치 분석, 시사 비평 글들을 써오며 팬덤을 키워온 온라인 논객 출신입니다. 그는 2014년 측근들과 함께 경제적 공진화 모임, 줄여서 경공모라 불리는 네이버 카페를 개설하는데요. 경제적 민주화를 위해 소액주주 운동을 하자는 취지의 모임으로 좌파 정치 성향을 중심으로 뭉친 사람들이 의견을 나누고 활동을 갖는 등 커뮤니티와 시민단체를 섞은 모델로 발전합니다. 드루킹과 그 측근들, 이른바 드루킹 일당은 이 경공모를 통해 제법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인력과 자본을 갖추고 정치권의 거미줄과 같은 네트워크를 형성했습니다. 경공모 개설 직후 무려 3층 규모의 오프라인 사무실도 개설하는데요. 직원 20-30명 규모의 사업체로 느릅나무 출판사라는 간판을 세워뒀지만 여론 조작과 선거운동을 비롯해 정치 관련 비즈니스를 해온 걸로 추정됩니다. 2016년 중순, 드루킹 일당은 그간 곳곳에 형성해둔 자신들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김경수 당시 민주당 국회의원에게 접촉합니다. 김경수는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이라 불리는 최측근이었죠. 그는 노무현 대통령이 후보였던 시절부터 문재인과 함께였습니다. 드루킹은 경공모 회원 여러 명과 함께 김경수의 사무실에서 만남을 가졌고, 여기서 차기 대선에서 문재인 캠프를 돕고 싶다는 의사를 내비칩니다. 그리고 몇 개월 후 최순실 게이트가 터진 직후 김경수는 드루킹의 초청을 받고 느릅나무 출판사 사무실에 방문합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드루킹은 비장의 무기를 선보입니다. 차기 대선의 향방은 물론 대한민국 정치사 그 자체를 바꿀 수 있는 무기, 킹크랩이었습니다. 킹크랩은 드루킹 일당이 제작한 여론조작용 불법 매크로 프로그램입니다. 포털 사이트에 뜨는 주요 기사들의 댓글 순위를 조작할 수 있었죠. 어마어마한 수치의 공감 내지는 비공감을 특정 댓글에 실어줌으로써 베스트 댓글란을 지배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당시 베스트 댓글을 지배한다는 건 곧 여론을 지배한다는 걸 의미했습니다. 상당수의 사람들은 포털 사이트 대문에 뜨는 인기 기사들을 위주로 주요 뉴스를 파악했는데요. 기사 본문을 훑은 이후 곧바로 베스트 댓글란에 가서 여론을 살피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집단주의적 성향이 강한 한국인들이 시사 이슈를 소비할 때 보여온 특성이기도 합니다. 기사를 보고 스스로 판단하기보다는 다수의 생각, 즉 여론의 평가를 통해 자신의 의견을 검열하는 거죠. 기사에 달린 특정 댓글이 압도적인 공감 숫자를 얻어 상단 베스트 댓글에 등록되면 이를 마치 정답처럼 여기는 겁니다. 따라서 주요 기사, 인기 기사들의 베스트 댓글란을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다는 건 곧 여론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는 걸 의미했습니다. 드루킹 일당은 김경수의 눈앞에서 베스트 댓글이 조작으로 만들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시연을 두 눈으로 직접 본 김경수는 그 위력과 의미를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며칠 후 드루킹 일당은 경공모를 중심으로 경인선이라는 조직을 만듭니다. 경인선은 경제도 사람이 먼저다 라는 뜻인데요.
사람이 먼저다 라는 문재인 캠프의 슬로건을 따와서 만들었습니다. 이 경인선은 문재인 대선 후보를 위해 선풀운동을 벌이기 위해 만들어진 조직으로 문재인을 위해 댓글로 싸운다는 온라인 전사들입니다. 문재인의 오른팔인 김경수에게 킹크랩을 보여주자마자 며칠 후 경인선이 만들어진 상황. 결심의 주체가 김경수인지 그 윗선인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문재인 캠프는 곧바로 드루킹 일당이 만든 경인선을 자신들의 주요 자산으로 받아들입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행사 자리에서 지지자에 둘러싸여 있는 문재인 후보의 아내 김정숙 여사가 경인선에 가자라며 여러 차례 경인선 회원들에게 호응하는 모습을 봐도 알 수 있죠. 이렇게 문재인 캠프가 공개적으로 경인선과 함께한 것과는 별개로 김경수는 비밀리에 드루킹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댓글 조작에 대한 보고를 받습니다. 텔레그램 등 비밀 메신저를 활용한 연락이었죠. 드루킹은 김경수에게 킹크랩을 보여주고 약 한 달 후 김경수에게 온라인 동향 보고를 전송합니다. 경인선은 네이버, 다음, 네이트 등 3대 포털을 완전히 장악했으며 킹크랩 완성도는 현재 98%입니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게 2016년 12월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한 킹크랩. 이때까지만 해도 킹크랩의 월 조작 숫자는 1000건에서 만여 건 정도로 제한적이었는데요. 2017년 3월 김경수가 드루킹을 만나서 대통령 선거 이후에도 계속 함께하자는 요청을 하며 그 숫자와 범위가 급증하기 시작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이 있었던 3월경 킹크랩의 조작 숫자는 약 75만여 건으로 급격히 증가했고 그 다음 해에는 무려 770만여 건으로 폭발적으로 커집니다. 이 시기 김경수는 드루킹에게 직접 기사 URL 주소를 보내서 조작을 지시하기까지 하며 드루킹의 여론 조작을 보고받고 명령하고 함께합니다. 이들은 여론 조작을 통해 당시 문재인 후보에게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는 건 물론 당시 문재인의 경쟁 상대였던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등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소위 MB 아바타론이 바로 이들의 작품이었습니다. 드루킹 일당은 김경수와 함께 대선 때까지 무려 1000만여 건이 넘는 조작을 벌였고 2017년 5월 9일 문재인은 이런 지원 사격 속에 제19대 대통령에 당선됩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드루킹은 국회의원회관에서 김경수를 만납니다. 이 자리에서 드루킹은 자신의 측근을 일본 오사카 총영사 자리에 임명해달라는 요청을 하는데요. 김경수는 이를 승낙했고 청와대 인사수석 비서관실에 해당 인물을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합니다. 그러나 반년 후 2017년 12월경 김경수는 드루킹에게 연락해 오사카 총영사는 어렵고 센다이 총영사는 가능하다는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드루킹과 그 일당은 분노합니다. 원하는 자리 대신 한직을 제안하는 김경수에게 배신감을 느낀 겁니다. 이때부터 상황이 급반전되기 시작합니다. 2018년 1월부터 드루킹 일당은 킹크랩의 최대 역량을 동원해 문재인 정부를 비방하는 여론을 조성하기 시작합니다. 대선 당시 월 700만여 건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월 평균 6,700만 건의 조작을 하던 킹크랩이 2018년 1월 갑자기 2,300만여 건의 조작을 합니다. 전부 문재인 정부에 대한 악성 여론을 만들기 위한 조작이었죠. 그 결과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곤두박질치기 시작합니다. 2017년 말까지만 해도 70%가 넘던 지지율이 1월 넷째 주 처음으로 50%대까지 떨어집니다. 이는 드루킹 일당의 여론 조작이 지지율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쳐왔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이며 나아가 문재인 대통령 당선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민주당의 역대급 자충수가 나옵니다. 본인들이 먼저 여론 조작이 의심된다는 말을 꺼낸 겁니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여론이 급격히 악화되자 범좌파 진영에서는 댓글들이 조작되고 있다는 의혹들이 등장했고 민주당은 당시 당대표였던 추미애를 필두로 이 여론 조작, 댓글 조작 의혹을 경찰에 고발합니다. 기존에도 우파 진영 내지는 반문 진영에서는 여론 조작이 의심된다면서 고발을 하거나 문제 제기를 해왔었는데요. 이때까지만 해도 미온적이던 수사기관이나 포털 사이트가 민주당이 여론 조작을 잡겠다고 나서자 입장을 바꿉니다.
당초 시스템 구조상 매크로 조작 가능성은 없다고 단정적으로 말했던 네이버가 갑자기 입장을 바꿔서 경찰에 댓글 조작을 통한 업무 방해를 당했다며 고소를 냈고 수사기관들도 적극적으로 해당 의혹을 파헤칩니다. 그리고 2018년 4월 마침내 드루킹을 포함한 일당 3명이 경찰에 붙잡힙니다. 댓글 조작을 통해 문재인 정부를 비방하는 여론을 만들었다는 이유로 체포된 이 3사람. 그런데 잡고 보니 이들이 모두 민주당 당원인 상황. 그렇게 하나 둘 이 드루킹 사건의 전말이 세상에 드러나며 국민들은 마침내 진실의 일각을 알게 됩니다. (2021년 7월 21일) 길고 길던 재판이 끝나고 마침내 김경수 경남지사가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을 확정받습니다. 1심과 2심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김경수는 끝까지 본인의 혐의를 부인하며 항소와 상고를 냈고 그렇게 대법원까지 와서 최종 죄가 확정된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이라 일컬어지던 최측근 김경수는 경남도지사직을 잃고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박근혜 정부 탄핵 전국, 대통령 선거 시기, 문재인 정부 초기까지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문재인과 민주당에 유리한 댓글 약 120만여 개를 상단에 노출하도록 총 8,840만여 회의 조작을 벌였습니다. 김경수의 지시를 받고 움직였던 드루킹 김동원은 이미 2020년 2월 대법원의 판결로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몇 년간의 법정 공방 이후 마침내 죗값을 치르게 된 드루킹 일당과 김경수. 하지만 정말 이걸로 모든 진실이 밝혀진 걸까요? 민주당이 나서서 여론조작을 수사해야 한다고 하기 전까지 사실 드루킹 일당은 이미 여러 곳에서 불법적인 활동으로 덜미를 잡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 덮어졌죠. 예를 들어 2016년 3월 드루킹은 20대 총선 직전 정의당의 핵심이자 범좌파 진영의 중심인물인 노회찬에게 5천만 원을 건넨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무혐의 혐의를 받고 풀려났는데요. 노회찬도 불법 자금 수수와 관련해 의혹을 전면 부인했었고 해당 사건은 그렇게 묻혔습니다. 그런데 2018년 민주당이 나서서 여론조작이 의심된다며 고소고발을 냈고 그로 인해 드루킹이 잡히면서 이 사건도 다시 드러나게 됩니다. 결국 노회찬은 범행을 시인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묻혔던 사건이 다시 드러나게 된 거죠. 드루킹 일당이 김경수의 지시를 받고 본격적으로 여론조작을 펼치기 시작했던 2017년 3월 이때도 드루킹 일당이 덜미를 잡혔었는데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불법 사무소가 있다는 제보를 받았고 선관위는 대선 직전에 검찰에 드루킹 일당과 그 사무실을 수사해달라고 의뢰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한참 후 10월이 되어서야 이 의혹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해버렸습니다. 이렇듯 범좌파 진영과 드루킹 일당 간의 불법 행위들은 이미 수사기관 등에서 인지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여러 차례 덮어져 왔죠. 이런 정황들을 살펴보면 드루킹이 잡힐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뿐입니다. 바로 민주당이 수사를 촉구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드루킹 사건은 진실의 극히 일부분에 불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시 말해서 김경수는 꼬리 자르기를 위한 희생양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생각해보죠. 김경수는 공식적으로만 20년 가까이 문재인과 함께해온 문재인의 최측근이자 오른팔입니다. 노무현 후보 캠프 때부터 함께 일했고 청와대에 들어가서는 대통령 비서실의 연설기획, 공보 담당으로 일하며 직속 부하로 활동했습니다. 이후 봉화재단, 노무현재단의 간부를 맡고 문재인이 출마하자 문재인의 특별보좌관이자 수행팀장으로 활약했죠. 언론에서는 이런 김경수를 문재인의 복심이라고 불렀습니다. 문재인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드루킹 사건을 수사한 기관들은 이 사건이 문재인이나 다른 측근들과는 관계가 없다는 식으로 선을 그었습니다. 어디까지나 김경수가 혼자 벌인 일이라는 겁니다. 문재인의 복심이라는 김경수가 혼자 벌인 일. 상식적으로 이 정도 규모의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드루킹 일당에게 대가를 주는 것까지 고려했다면 김경수가 문재인의 지시 혹은 승인 없이 이 정도 위험성이 있는 일을 독자적으로 추진했다고 보는 건 앞뒤가 안 맞습니다. 문재인이 이 일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하는 건 터무니없죠.
그래서 이 사건은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진실이 아직 다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무려 8,840만 건의 여론 조작의 수혜자인 문재인 대통령. 박근혜 탄핵 정국부터 대선 시기, 나아가 정부 초기까지 조작된 여론을 등에 업고 권력을 쥔 사람. 그리고 문재인의 복심, 김경수의 지시에 의해 이루어진 드루킹 일당의 여론 조작. 이 죄가 대법원에 의해서 확정된 만큼 문재인 대통령이 여론 조작이라는 부정을 통해 당선된 인물임은 확실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그의 정당성과 적법성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인의 최측근이 한 일을 정말 몰랐을까요? 알았다면 묵시적 청탁을, 지시를, 승인을 한 건 아닐까요? 우리는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이 정말 합법적 대통령이었는지 그 진실을 파헤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문재인 대통령이 몰랐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인선에 간다.